안녕하세요. 제니뷰티의 제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제가 찾아왔어요. 오늘은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질문 중에 한 세 가지만 정리를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 후 통증 제어 크림 바르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쓰고 있는 색소에 대한 궁금증. 세 번째는 디자인 변화 없이 제가 시술을 할 때 선을 먼저 따고 시술을 하거든요. 그 선을 어떻게 따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셔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하고 나서 통증 제어 크림을 바르는 데 있어서 통증 크림을 닦고 나면 디자인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술할 때 쓰는 방식을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피부에 먼저 저희가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럴 때 고객분들의 눈썹을 보면 유분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먼저 잡을 때는 유분기를 먼저 다 닦아주셔야 돼요. 유분기가 있는 상태에서 디자인을 하고 통증 제어 크림을 바른 다음에 이 통증 제어 크림을 제거하고 나면 같이 그 디자인도 지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자체를 아주 매트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디자인을 하고 크림을 발라야만 저희가 크림을 닦고 났을 때도 디자인이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디자인을 하실 때는 고객님들의 이 피부를 화장솜이나 면봉도 좋아요. 그 어떤 것들로 해서 휴지도 괜찮고요. 그래서 피부를 먼저 눈썹 부위에 있는 피부의 유분기를 먼저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제거를 해준 상태에서 매트하다라고 느끼시면 그때 디자인을 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한다라고 보셨을 때 어떤 그 선생님들은 디자인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 놓으신 다음에 시술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시술할 때 아주 얇은 선이 아니고서는 아랫선으로 맞춰야 되는지 윗선으로 맞춰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를 하실 때는 아주 얇은 선으로 해서 정확하게 디자인을 해주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굵은 선으로 그냥 이렇게 그려놓는 디자인보다는 디자인을 하실 때 피부에 선을 하나 긋더라도 아주 정교하게 디자인 선을 잡아서 디자인을 해주시고, 윗선과 아랫선 어느 선을 경계로 잡을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선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좀 예리하게 좀 잡는 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잡고 진짜 눈썹이 있는 것처럼 색을 전체적으로 덮어줍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이렇게 보셨을 때, 거울로 보셨을 때 눈썹을 화장을 했을 때 이 디자인이 고객님들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좀 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고 원래 화장을 하시는 것처럼 메이크업을 해준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화장을 하는 것처럼 눈썹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선을 아주 두껍게 잡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선을 정말 좀 정교하게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랫선, 그 다음에 윗선을 따실 때 어느 선까지가 경계가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힘이 드시겠지만 전체적인 선을 좀 깔끔하게 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크림을 발라주시는데요. 그냥 일반 화장품으로 저희가 그냥 지금은 좀 대체해서 바르는 것처럼 좀 시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매트한 상태에서 통증 제어 크림을 바르실 때 이렇게 좀 올려놓으시고요. 디자인에 직접 대서서 문지르시면 디자인 지워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그냥 크림을 바른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자체에는
힘이 가지 않게 그냥 위에서 조금씩 그냥 이렇게 덮는, 너무 세게 누리지 마시고요. 위에서 그냥 정리한다 싶은 생각으로 아주 힘을 빼시고 도포를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다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저희가 랩핑을 하고 지켜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선생님들에 따라서 뭐 15분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20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대략 20분 정도 랩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랩핑을 떼어내시고 시간이 다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크림을 지워주시면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남아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선을 따고 시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선을 따는데, 자, 여기에다가는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고무판에다가 한번 시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고무판에 이렇게 디자인을 하나를 잡는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선을 조금 깔끔하게 따 주셔야만 저희가 선 딸 때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선을 따는 걸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디자인을 하나 그냥 의미대로 그냥 잡을게요. 그래서 선 자체를 굉장히 좀 고르게 따주시면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크림을 제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을 좀 따 볼 텐데요. 자, 보세요. 저는 선을 딸 때 이 엠보니드를 이용을 해서 선을 따는데요. 좀 전처럼 좀 두꺼운 디자인을 했을 때는 사실은 이 선 자체는 굉장히 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가지고 선을 딸 때 자, 이 선으로 해야 되는지 이 선으로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힐 때가 많아요. 그리고 너무 선이 두껍다 보면 정확하게 아랫선으로 선을 따서 가야 하는지 윗선을 따라서 가야 하는지 조금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사실은 이게 뭐 큰 변화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시술을 해보신 원장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주 조금의 차이도 양쪽을 비교를 해봤을 때 비대칭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반영구를 할 때는 아주 얇은 선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원래 자기가 시술을 하고자 했던 선에 맞춰서 시술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도 굉장히 좀 정교하게 한 다음에 선을 딸 때 정확하게 그 선에 맞춰서 선을 따주시면은 도움이 되시리라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실 때는 첫 번째 유분기를 먼저 다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디자인을 해주시는데, 이 디자인을 하실 때도 너무 두껍게 그냥 우리가 대충 화장을 하는 듯이 이렇게 섀도우로 화장을 하는 듯이 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한 선이 표현되게끔 디자인을 해주셔야만 우리가 시술을 하기 전에 선을 딸 때 도움이 정확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술을 하기 이전에 선을 따는 문제에 있어서 이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2가지. 유분기를 먼저 제거해 준다. 그 다음에 선을 정확하게 따준다. 이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2번째는 제가 쓰고 있는 색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셨던 선생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뭐 브랜드의 홍보 대사나 뭐 어떤 브랜드를 제가 판매하거나 하는 절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색소를 써봤는데 나한테 맞는 색소를 찾은 것 뿐이지 그것보다 좀 더 좋은 색소 아니면 원장님들마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그 색소 브랜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술을 해보니까 워터 베이스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브랜드명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워터 베이스인지 글리세린 베이스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브랜드명은 좀 감춰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 이렇게 보이실지는 모르시겠지만 여기 제품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글리세린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거는 색소를 혼합을 할 때 물이 아닌, 우리가 일반 화장품을 만들 때도 자기 스스로 화장품을 만들어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베이스에 글리세린을 이렇게 섞어서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화장품을 만들 때도 쓸 수 있고, 우리가 좀 보습제로도 쓸 수 있는 그 원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글리세린에다가 색소를 배합을 해서 만든 글리세린 색소가 있고요. 제가 조금 많이 쓰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워터베이스라고 적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워터베이스라고 해서 좀 예전부터 유명했던 브랜드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색소는 베이스 자체가 물로 되어 있어요. 글리세린으로 만들어져 있는 색소하고 워터베이스로 만들어진 색소의 차이점은 사실은 좀 베이스를 뭘 썼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이 워터베이스로 해서, 워터로 이용을 해서 색소를 만든 거는 사실은 입자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수지 기법을 시행을 하거나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표현하는 머신으로 이용을 해서 하는 그 시술 방법에 굉장히 좀 적합해요. 그 다음에 시술을 하고 났을 때 탈각을 하고 나셔서도 색소가 조금 좀 잘 남아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워터베이스로 시술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조금 좀 수월하게 시술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글리세린 색소에 비해서는 색감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좀 색상 선명도에서 부분에서 좀 떨어진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글리세린 색소는 기본적으로 글리세린이 약간 점성이 있거든요. 끈적끈적한 점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색소는 그래서 뭐 수지를 할 때나 머신 내지는 엠보를 할 때도 같이 쓰실 수 있는 색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글리세린 색소는 색감 자체가 굉장히 조금 입자가 좀 두껍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색깔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선명한 색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컬러가 어떤 게 더 이쁘냐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리세린 색소가 색감은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런데 워터베이스는 조금 시술할 때 조금 수월하게 색소가 들어가는 반면에, 이 글리세린은 약간 점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수지 색소를 이용을 해서 두세 번 워터베이스로 찍을 때 이 글리세린은 조금 더 반복적으로 여러 번 밀어줘야만 탈각을 하고 나셔서도 색상이 좀 잘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글리세린 색소를 쓰시는 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약간의 시술 방식, 좀 테크닉적인 것도 좀 바뀌시면 탈각을 한 이후에도 색소가 잘 남아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글리세린 색소보다 워터베이스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기는 해서 워터베이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금 수월하게 색소를 입힐 수가 있고, 탈각을 하고 난 이후에도 색소가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글리세린 색소는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점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재차 시술 방식을 조금 더 좀 타이트하게 많이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 하지만 탈각을 한 이후에 색깔 표현이 조금 더 예쁘다는 거, 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선생님들께서 본인에게 맞는 브랜드나 아니면 워터베이스인지 뭐 글리세린 베이스인지 이거를 판단을 잘 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색소를 좀 찾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점을 모르신 상태에서 원장님은 어떤 색소를 이용을 하세요? 지금 선호하는 색상은 어떤 뭐 브랜드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거는 제 스킬에 맞는 색소 아니면은 그 브랜드지, 선생님들한테는 또 다른 색소나 그런 것들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연습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한테 맞는 색소를 찾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선 따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던 선생님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디자인을 잡고 크림을 제거한 이후에 선을 어떻게 따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저는 선을 딸 때 예를 들어서 디자인 전체적인 색깔을 예를 들어서 다크 브라운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저는 선 딸 때
동일한 다크 브라운으로 선을 따지는 않아요. 이 다크 브라운보다 한 톤 밝은 색으로 따는 거를 사실은 선생님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많이 여러 번 이 선을 따고 시술하신 원장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뭐 동일한 색소로 선을 따고 하셔도 될 텐데 간혹 이거를 시행을 안 해보셨던 선생님들이 이번에 선을 따고 시행을 하시려고 처음 시도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간혹 선을 굉장히 좀 세게 따시는 분들이 있어요. 깊게 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게 깊게 따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식수를 한 이후에 탈각이 되면서 그 다음 리터치를 받으러 오셨을 때 의외로 선이 또렷하게 남아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따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선을 여러 번 따지 않고 시술을 하셨던 원장님들이 이번에 이렇게 시행을 해보려고 할 때는 원래 시술을 하려고 했던 컬러보다는 한 톤 밝은 색으로 해서 선을 따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커버를 해주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하시는 선생님들은 저는 추천할 때 밝은 색으로 선을 따자 라는 거 한 가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을 딸 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조금 어두운 색으로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아까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죠. 선을 딸 때 만약에 다크 브라운으로 오늘 시술을 하실 거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밝은 황갈색 같은 걸로 해서 선을 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설명을 돕고자 동일한 색상으로 선을 따보도록 할게요. 선을 딸 때도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꼭 한 가지 있어요. 자, 우리가 시작점을 잡을 때, 자, 이 부분이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시작점을 할 때는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그라데이션으로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굉장히 흐리게 가다가 진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라데이션 방식을 많이 쓰는데 앞에서부터 선을 다 이렇게 따주시면 그라데이션을 해야 되는 굉장히 연해야 되는 부분까지 선이 남게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어느 정도 그라데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은 남겨두시고 그 다음에 뒷부분을 선명하게 우리가 채워나가야 되는 부분을 선을 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을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자, 선을 따실 때 분명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절대 세게 힘을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텐션을 주시고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 중에 두껍게 디자인을 절대 하지 않는다. 정교하게 한다. 그래서 저희가 가야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어느 부분에 선을 넣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선 자체를 굉장히 두껍게 디자인을 해 놓으셨다라고 하시면 뭐 대충 그냥 이렇게 그려놨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선을 어느 선에 잡아놔야 될지 모르고 색을 다 칠해 놓으면 상관없는데 선만 그냥 대략 이렇게 잡아놨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아랫선으로 잡아야 되는지 윗선으로 잡아야 되는지 차이점이 있다라고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밑에 선을 어디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색감을 정확하게 집어주신 다음에 그 선을 따라서 디자인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여분을 남겨서 점선으로 하셔도 되고 나는 그것보다 조금 더 또렷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선을 따셔도 됩니다. 그래서 텐션을 정확하게 주신 다음에 이렇게 선을 따줄게요. 절대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끝부분까지 정확하게. 그리고 이 디자인 선을 잡을 때 너무 막 그 디자인을 그대로 해서 선을 우리가 지워도 디자인 선이 그대로 남아있게 선을 세게 따지 마시고 조금 그냥 내가 디자인을 잡은 부분, 그 다음에 넘어야 될 부분과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그냥 구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을 주거나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 다음에 이렇게 닦아주시면 우리가 시술을 하고 싶어 하는 선 모양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제가 반영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디자인을 하고 난 다음에 시술을 해보기도 하고 디자인 선을 따지 않은 상태로 시술을 해보기도 했는데, 정확하게 선 라인을 그려놓고 시술을 하는 게 훨씬 시간도 절약되지만 제가 하고자 했던 디자인 그대로를 시술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사실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을 먼저 딴 다음에 시술을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시술을 하실 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처음에 저희가 그라데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앞서는 어느 정도 선을 따지 않고 시술을 하신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수지 바늘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따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시술을 시행을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늘을 이용을 한 수시를 하셔도 되고, 기계를 이용을 한 그라데이션 법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팁 하나를 또 드리자면, 만약에 나는 엠보를 하고 싶은데 선을 정확하게 좀 잡고 엠보를 따고 싶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엠보를 따실 때는 선 라인을 전체적으로 다 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는 엠보 같은 경우에는 선을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의 공간, 자연스러운 공간을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선을 따실 때 아주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하시는데 이렇게 깊게 따지 마시고요. 앞을 조금 이용을 하셔서 이렇게 점선으로만 엠보 선이 하나 정도 가실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해준 다음에 닦으면 점선으로만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에 선을 이용을 해서 그 선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선을 하나씩 그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는데, 자, 정리를 해보자면, 선 따실 땐 원래 하고자 하는 컬러 색상보다 한 톤 밝은 거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 두 번째, 선 따실 때는 절대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선은 그냥 우리가 보기 위한, 제가 시술할 때 편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이지, 이게 시술하고 탈각 이후에도 절대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절대 힘을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앞선의 그라데이션은 그 부분까지 선을 따지 않는다. 이 부분만 꼭 염두에 두시면 저처럼 선을 따고 시술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요. 자, 오늘 제가 한 3가지 정도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우리 선생님들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한테 댓글로 수강 문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간혹 있어요. 저는 사실 수강 문의에 있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이건 제 오래전 경험인데요. 멘토 한 분을 모시고 사실 하루 컨설팅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정말 많은 아카데미, 그 다음에 정말 잘한다는 선생님들 특강 정말 많이 들으러 다녔거든요. 그런데 보고 와서는 제 걸로 흡수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쓰시는 기구들이나 방식, 그 다음에 내가 시술하는 공간, 여러 가지의 문제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제가 정말 배우고 싶어 하는 멘토 한 분을 만나게 되고, 그 멘토분께서 저한테 컨설팅을 제안을 하셔서 하루 모시고 제가 하고 있는 공간에서의 저희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으로 하여금 제안을 듣고 나니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선생님들께도 이 부분을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컨설팅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궁금하시면 다음에 또 댓글 남겨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이 부분은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유익한 정보 답변을 드리도록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어요. 우리 선생님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니뷰티의 제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